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정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워낙 황당한 합의를 하고 그 뒤에 하는 행동이 기행에 가깝습니다. 좌충우돌입니다. 하나 일관된 것은 김정은을 극찬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한 일이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을 유지해야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금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과장 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트럼프를 믿었다가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런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것은 대전략이 있다. 즉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당겨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금명간에 친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도를 보면 압니다. 북한은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은 너무나 넓습니다. 건너편에 미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태평양 넘어 있는 미국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저 하와이로 이사가지 않는 한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중국이 약해지고 분열된 나라라면 몰라도 지금 강해지고 연평균 8%, 7% 성장을 하고 더구나 압록강만 건너면은 바로 거기에 동북 삼성 인구 1억이나 되는 동북 삼성이 번창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번 최근 한 몇 달 사이의 사태 전개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떼어놓았다가 다시 가까이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오바마부터 계속됐습니다만 대북 제재를 강화를 하면서 특히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비명을 지르게 되었죠. 그것이 회담 국면으로 나오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안에서는 중국을 미워하는 소리가 커지고 이것을 김정은이가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4.27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4.27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남북한과 미국이 할 수가 있다. 또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집어넣으니까 중국이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미국 쪽으로 기울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김정은을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초청해가지고 3차례나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국면으로 가니까 북한이 다시 중국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참 묘한 사태 전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라는 부담으로 해가지고 중국식 개혁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경우에 가능하느냐. 정권의 통제가 먹히는 특구, 경제개발 특구를 만들어서 개성공단식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신의주입니다. 신의주는 김정일이가 있을 때 2002년에 경제특구로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국의 비협조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즉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그 무렵에 2013년입니까? 13년에 북한이 다시 신의중 등 몇 곳을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별로 투자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중국은 모델이 하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1980년에 홍콩의 건너편, 홍콩의 대안이죠. 광동성 심천, 한자로 이야기합니다. 심천. 저는 중국 지명을 한자로 이야기해야 이해가 되지, 중국 발음대로 하면은 어디가 언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천입니다. 심천. 심천에다가 등소평이가 경제특구를 설정을 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대만, 홍콩에서 가깝습니다. 그것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니까 등소평이가 김일성, 김정일에게 우리하고 같이 하자. 우리식으로 지금 경제특구 해가지고 개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은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북한은 너무나 땅이 중심이 얕아가지고 특구를 만들면 금방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자유의 바람이 들어온다.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때 만약 중국의 설득에 따라서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섰더라면은 한반도 정세는 참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천 지역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1인당 주민소득이 거의 한국과 맞먹습니다. 1000만 명이 한국보다 약간 작은 거대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경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니까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 것이죠. 그런데 신의주는 심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 배후지가 중국입니다. 배후지가 한국이면은 바로 자유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중국은 그래도 통제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니까 신의주로 들어오는 자유의 바람을 중국이 상당 부분 완충해 줄 것이다 라고 김정은이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신의주는 평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평양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인프라가 좋습니다. 신의주는 옛날부터 공업시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물류의 중심입니다. 항구도 있고 그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 바로 건너편에 단동이 있습니다. 단동 인구가 한 300만 되죠. 또 역사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둔 이 만주와 북한의 북부는 옛날부터 조선조 시절부터 그 강을 수시로 건너면서 상부상조했던 데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끊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신의주가 들어서면은 심천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제특구에 한정시켜서 경제개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양 자본이나 미국 자본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진핑이가 전략적 결단을 한다면은 중국 돈과 중국 기업이 들어간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비춰보면은 신의주 특구가 되면은 아마 개성공단이 한 5만 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고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 전체로 봐서는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력을 완성시켰다. 이제는 더 실험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협상 국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나서야 되겠다. 이제는 과거처럼 포괄적인 방법으로만은 정권 유지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모험 노선만 할 때는 유격대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주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남 도발이라든지 모험주의, 전쟁 일보 직전에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거의 중국이든 한국이든 자국 내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자와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들어오고 제도도 들어오고 정보도 들어오고 휴대폰도 들어올 것이고 DVD도 들어올 것이고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정보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결국은 북한과 같은 세습 체제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를 만나고 우쭐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중국식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한번 벌려놓으면은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그렇게 되면 고르바초프의 운명을 따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등소평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등소평으로 식으로 성공하든지 고르바초프식으로 망하든지 어쨌든 지금의 북한 상황보다는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제는 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유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늘 방향으로 그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덕을 보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드는 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설사 미국이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핵무장한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결과로서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든다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은 월남형입니다. 월남이 공산화되도록 미국이 도운 건 아니지만 미국이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베트남을 통일한 이 월남 정권은 그 다음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반중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구 대천의 원수처럼 싸웠던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싸웠던 베트남과 미국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델을 생각할지 몰라요.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더라도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불가능합니다. 베트남과 또 다릅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경 바로 옆에 있어요. 북경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는 것은 중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이가 너무나 경제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미국과도 친해져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편에 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